여러 지자체에서 귀농과 귀여 인구 유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온 뒤 몇 년 만에 다시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이 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폭력 조직 소속 20대로 구성된 신흥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 대거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매월 회동을 열고 지나가는 시민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 출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됐습니다. 당진시는 같은 성상을 제작해 솔메 성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가 전국적으로 30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발길이 끊겨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도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는 실정인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귀농과 귀여 인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액 지원과 시설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초기 지원이 끝난 후 지역을 다시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9년 청년 귀농인 유입을 위해 조성된 당진시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당진시는 지난 2020년 1기 참가자로 청년 농업인 9명을 선발하고 3년 동안 시설 임대와 컨설팅 등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7월 1기 참가자들의 실습이 끝났는데 9명 중 3명만 당진에 정착했습니다. 이마저도 2명은 당진 출신이고 1명은 부인이 스마트팜 2기로 선정돼 당진에 남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 구축에 100억 원, 운영에 연간 약 1억 원을 투입했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농업인의 당진 정착률이 3분의 1에 불과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와 함께 사후 관리 부족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난 이유 중 하나는 수입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난 6명 가운데 3명은 비료와 관리비 등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수입이 적어 농사를 포기했고 다른 3명은 농사 대신 다른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진시는 올해부터 귀농 청년을 대상으로 농사 관련 시설 비용의 70%를 지원하고 농지 구매 시 일부 금액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순한 금액 지원에 불과하고 여전히 사후관리 대책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면 태안군은 귀여인들이 지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1:1 멘토링과 채취기술, 생선 등이 잘 잡히는 장소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6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여인 구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어촌 개원이 도시민들이 태안군을 방문하고 정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또 어촌계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많게는 1,000만 원 가까이 발생하는 어촌계 가입비를 철폐하거나 완화했습니다. 태안군은 기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어촌계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비와 거주기간이 필요한데 저희 태안군은 가입비와 거주기간을 철폐를 하거나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기여 인구의 유입을 넘어 완전한 정착을 위해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적응을 돕는 귀촌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수도권에서 귀농 귀촌에 도전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경기도 고양에서는 지역 특산물 재배가 귀농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는데요. 딜라이브 TV 전진아 기자가 소식 전해왔습니다. 대기업 생활과 자영업을 거쳐 12년 전 처음 농사를 시작한 차영성 씨. 고양시 일산에서 인생 이모작의 꿈을 이뤘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일산 열무를 선택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차 씨는 겨울철 열무 재배에 성공해 전국 판로에 물꼬를 틀고 귀농귀촌 멘토로도 활동 중입니다. 일산 열무는 잎채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농인이 큰 노하우 없이 단기간에 잎을 키워서 출하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특히 일산 열무 판매를 시작했던 로컬푸드 직매장은 초기 판로 확보에 1등 공신입니다. 농가와 가까운 매장에 지역 특산물을 신선하게 출하해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고양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로컬푸드 직매장 14곳이 운영 중입니다. 안전한 재배 방법과 납품 규정을 교육을 받으시면 누구나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영농을 시작하는 농업인에겐 유용한 판로가 될 수 있습니다. 1년 내내 일산 열무를 지역 농협에서 공급받는 전문 음식점도 있습니다. 요리 연구가가 직접 일산 열무를 활용한 한식 요리를 만드는데 열무국수와 비빔밥이 대표 메뉴입니다.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고양 지역 토양에서 자란 일산 열무의 아삭한 맛을 건강한 음식으로 선보이며 브랜드를 알리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직공급해주기 때문에 신선한 재료와 요리 연구가의 손맛이 더해져 가지고 맛이 다른 데에 비해서 독특하다고 설명을 하면은 반응이 좋아가지고 매출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350개 농가가 연간 2만 톤을 생산해 22억 원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일산 열무. 귀농 귀촌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경쟁력 있는 지역 특산물이 귀농 도전의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진아입니다. 상대파 조직원을 폭행하고 인터넷 도박장 등을 운영한 조직 폭력배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매월 회동을 열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미정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살펴볼까요? 네, 충남경찰청은 먼저 충남폭력조직 A파 조직원 32명을 검거했습니다. A파는 1988년 논산시 최대 규모 룸살롱을 운영한 것을 계기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데요. A파는 MZ세대 조직원 21명을 신규 영입해 폭력단체 행동대원으로 활동시킨 혐의와 220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장 운영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조직원 32명을 검거 송치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전국 21개 조직으로 이뤄진 신흥폭력조직 전국회를 확인하고 34명을 검거했습니다. 전국회는 주로 02년생 조직원들로 이뤄져 있어 MZ폭력 조직으로도 불리는데요. 이들은 첫 회동 때 지역별로 패를 나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식당 내부 집기류 등을 파손하며 업무 방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검거 과정은 어땠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9월 A파 행동대원이 후배 조직원들을 소집해 다른 지역 조직원을 감금,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A파 조직원 6명을 검거했는데요.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등을 통해 나머지 조직원 26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매월 회동을 열고 지나가는 시민들을 폭행한 MZ 폭력 조직 전국회 검거에도 나섰는데요. 경찰은 전국회 조직원 38명을 특정하고 이 중 34명을 검거했습니다. 현재 잡지 못한 4명 중 2명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고 나머지 2명은 해외 도피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충남경찰청은 나머지 피의자들을 빠르게 검거하고 MZ 조폭은 물론 나머지 폭력 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완전 해체시킬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이미정 기자였습니다. 당진 출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동양인 최초로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설치됐습니다. 높이 3.7m의 성상은 두 팔을 벌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모습으로 김대건 신부 순교 177년이 되는 날에 공개됐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교황청의 공식 초청을 받아 제막식에 참석했으며 당진시는 바티칸 성상과 같은 성상을 내년에 제작해 솔메 성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숲속을 걷다 보면 잡초만 무성하게 자란 채 방치된 묘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국적으로 이런 무연고 묘가 300만 기로 추산됩니다. 네, 그런데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사정이 있는 건지 기자가 간다에서 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 등 조상묘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반면 아무도 찾지 않는 무연고 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자가 간다에서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공설묘지를 찾았습니다. 묘지로 향하는 길부터 험합니다. 산 아래 초원지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잡초 사이로 드러난 비석이 묘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족이나 친척들이 찾지 않는 무용고 묘지입니다. 가족이 관리하는 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무용고가 많습니다. 바로 제 산소 바로 옆에 그 옆에는 아예 벌초를 안 오십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안 오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마음이 안타깝죠. 분명히 저도 자손들이 있었을 텐데. 후손이 많이 찾는 묘의 경우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용고 묘의 경우 수풀이 우거져 묘지인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설 공원 묘지는 무용고 묘가 골칫거리입니다. 유족과 연락이 끊기면 관리비가 밀려 유지가 어렵고 그렇다고 함부로 파헤치기도 힘듭니다. 관리비가 좀 자꾸 지나다 만다. 조상 너무 묘를 갖다 그 아무 거기 뭐 있다 푸지만은 그게 그리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 해요, 그죠? 야산과 도심 등에 있는 무용고 묘의 상황은 좀 더 심각합니다. 묘를 찾기도 어렵고 비석조차 없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수십 년 전 남의 땅에 불법으로 묘를 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용고 묘는 3개월 동안 신문 공고를 낸 뒤 처리할 수 있지만 비싼 묘지 이전 비용 등으로 쉽지 않습니다. 무묘로 저리 안 오고 손주도 옷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나는 막 걷고 주고 그래 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없어 연고지는 아예 없어 아예 아무것도. 무용고 묘의 현황을 파악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전국공원묘연협회 등은 전국에 있는 묘 1,500만 여기 중 약 20% 정도인 300만 기를 무용고 묘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매장보다는 화장과 수목장 등 친환경장을 권장해 개인 묘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생장 문화에서 또의 효율적인 이용과 그 묘역 조성으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자연장지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무용고 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상의 묘를 묘시던 전통 문화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조사에서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는 국민은 57.4%, 그 안에서도 증조부 묘지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은 16.7%에 불과했습니다. 조부모 이상 묘지를 돌보지 않는 비율이 80% 이상을 넘어선 겁니다. 후손들의 발길이 끊기는 묘지들이 앞으로 점점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아무도 찾지 않는 무용고 묘들을 관리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태안에서 낚시객이 바다에 빠져 숨지고 음주 운항이 적발되는 등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16일 밤 11시쯤 태안 소분점도에서 낚시를 하다 물에 빠진 60대 남성이 해경과 소방에 의해 35분 만에 발견돼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30분쯤에는 태안 옹도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탄 어선이 음주 운항을 해 60대 선장이 배에서 내리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 16일 당진 도비도항 인근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50대 여성 2명이 고립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새벽 0시 40분쯤 인근 낚시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구조됐습니다. 평택해경은 구조된 여성 2명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 계도 후에 귀가 조치했습니다. 서산 지역 아파트에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서산시의회는 공동주택단지에 근로자 휴식 등을 위한 가설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최종 의결했는데요. 건축물은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지상 1층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서산시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